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아주 화창한 봄 날씨였습니다. 오늘 금요일이 지나면 내일도 주말입니다. 내일 주말에 또 여러분들 아직까지 벚꽃이 남아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봄을 바빠서 못 가신 분들은 봄을 느끼는 꽃 피는 공원길이나 아니면 교회로 가셔서 봄을 한번 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지금 여러분들 보도에 보셨겠지만 중국 그 친강 외교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대담에서 대만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창견한다, 뭐 대만 문제 불장난하면 타죽는다, 뭐 이런 막말을 중국에서 했습니다. 말을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실 말씀을 한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 침략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나라의 국민을 얼마나 지금 현재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뭐 집이고 건물이고 다 부서지게 만들고 도로고 다리고 다 끊어지고요. 왜 이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들은요, 그냥 있는 대로 자기네들 국민들 그냥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왜 이게 전쟁을 일으킵니까? 이 공산주의는 이래서 문제예요. 중국도 어차피 지금 현재 대만이 그대로 나가서 대만 중국에서 떠나서 그 대만에 가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냥 살고 그렇게 내버려두지 말이죠. 구태 꼭 침공을 하려다가 대만을 갖다가 완전히 쳐부수려고 하는, 그게 공산주의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만이 장개석 그 총통이 중국의 통치자가 됐었는데 그 모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중국을 떠나서 배로다가 대만으로 가서 대만에서 지금 현재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 아닙니까? 대만이 그 적은 그 영토 위에서 지금 경제적으로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왜 침공을 하랍니까? 이북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북에 있는 국민들이나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정치한다고 하면서 1인 통치 독재를 하려고 하면서 남한에 대해서 남한 그 전쟁터를 겪고서도 그래도 그 터대 위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경제 발전도 하고 나라가 이게 부강하게 됐잖아요. 근데 왜 남한을 자꾸 이렇게 침공하려고 하냐고요. 그대로 살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모든 그 고난을 버리고 자유민주국가가 세계 추세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현재 이 정치하고 있는 남한과 자유통일, 평화통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뭐 이북에 무슨 지도자로 남아있든지 이북 국민들이나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 공산주의는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판단에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반드시 쳐부셔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국이 대만을 치지 못하고 이북이 국지전이라도 남한을 불장난하지 못합니다. 또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과 이스라엘에 계속 지금 반복되는 일이 그게 준자해지고 조용해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한 것이 전쟁의 승리를 끝난다면 이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모릅니다. 중국이 그냥 대만을 치고 뭐 북한이 치고 뭐 이런 저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치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을 아무 죄 없는 민간들에게 대량 학살하고 대량 살상이 일어나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의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쟁 물자 지원할 수도 있다. 그냥 검토하겠다 이렇게 정도 했죠. 그런 쪽에 그 조건부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러시아가 발끈해 가지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중국의 그 친강 외교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2일 날, 그러니까 내일인가요? 22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그런 기미가 보인다 하는 그런 보도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 대만 문제 불장난하면 타주고 윤석열 대통령 발언 겨냥 그건. 이 중국에서 말이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지난 정부 때 중국에 국빈 초청해 가서 갔는데도요. 혼자 밥 먹고 그랬잖아요. 혼자 밥 먹고. 또 한국에 같이 갔던 기자들 공안원들이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그것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발언을 중국은 큰 산이고 한국은 작은 산이다. 그래서 그때 많이 논란이 나왔었죠. 이 나라가 중국의 속국이냐, 중국의 소국이냐, 뭐 옛날 왕조 시대 때 중국을 섬기던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서 말이 많았었습니다만,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로 할 때에 중국 정부는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중국에서 볼 때는 만만했을지 모르죠. 시진핑이 볼 때는 조그만 나라 이렇게 만만하게 봤을지 모르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릅니다. 국가와 국가는 자주권이 있고 그 국가의 체면과 이면이 있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에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말을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로 보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차이가 있나 이렇게 보면서 한번 시험적으로 중국에서 한번 한국을 딱 이렇게 쳐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그 중국 정부에서 한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무력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대해 반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 취지를 실명 거론 없이 소개하며 논리는 황당하고 그 결과는 위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친강 부장은 21일 한 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최근 무력이나 협박으로 대만 해협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시도한다는 등의 언급을 듣는다면서 이런 발언은 최소한의 국제 상식과 역사 정의에도 위배되며 그 논리는 황당하고 결과는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친강 부장은 대만 문제에서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긴장 상황과 관련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고 발끈했다. 왕 대변인은 또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하면서 한국 측이 중한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제대로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20일 저녁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관련 발언에 강력히 항의했다. 잘했습니다. 장 차관은 상 대사에게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왕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는 한편 중국 측이 이번 건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여기서 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판단했거든요. 중국이 물론 나라 크고 군대도 많고 무기도 많습니다. 최신 무기도 있고. 하지만 대만 여러분들 갔다 오셨죠? 저도 대만 몇 번 갔었는데요. 대만 사람들이 중국이 침략할 것을 대비해서 지하 벙커, 지하에다가 군사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이 대만이 그렇게 쉽게 중국한테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겁니다. 또 무기도 가질 만큼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또 대만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 있는데 그 큰 나라지만 만약에 그 선샤인 그 댐 있잖아요. 중국의 황허간 그 위에 있는 큰 댐. 그 댐에 미사일 같은 걸로 몇 개만 거기다 쏴가지고 그만 터지면요. 뭐 상해, 광주, 뭐 천진 이런 데가 전부 다 물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렇게 대만을 만만히 우습게 보고 뭐 조그만 나라다, 조그만 그 섬이다 해가지고 아마 큰 그 저기 계획 없이 무차별하게 대만 침공이 되면 중국도 큰 피해를 볼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만히 당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자유민주 국가를 지키는 유럽이나 또 서구에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강 건너 불 보듯이 보지만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 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처음에 침략할 때는 한 3일이나 일주일 안에 끝낸다, 전쟁을 끝낸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만만하게 러시아한테 당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자유우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그 전쟁하는 데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원을, 우리나라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외신 보도에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러시아를 이긴다, 뭐 이렇게도 보도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는 요즘에 정치권의 그 전당대회 때게 전당대회냐 쩐당대회냐 봉투당이냐 뭐 돈봉투당이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그 민주당의 전 대표 송영길이 지금 현재 프랑스 파리에 가서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그래서 문제를 국민한테 이해를 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라, 본인이 해결하라, 당이 중요하지 개인이 뭐 중요하냐 해가지고 상당히 민주당 내 지금 현재 뭐 설왕설래, 뭐 당이 지금 현재 쪼개진다 뭐한다 뭐 이 정도까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송영길 대표가 들어오지 않고 한국에 귀국하는 것을 미루고 어디를 잠적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왔었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은 22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밝히고 나서 귀국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되는 것이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 민주당에 있는 그 당 최고위에 있는 사람이 송영길 대표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귀국을 해라, 귀국해서 해결을 할 거 아니냐, 이걸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당을 살려야 할 거 아니냐 막 그렇게 하니까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알았다고 하는 것이 귀국을 한다고 알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당신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기자회견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될 건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뭐 대개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이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송영길 전 대표는 그 이정근 그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그 총무부부원장 했던 그 사무부총장 했던 이정근 씨가 그렇게 경솔하게 그렇게 처리한 거다. 나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무리가 일어나서 도의적으로 면하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 정도는 지난번에도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기자회견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지금 현재 뭐 9,400만 원인가 가지고 뭐 20명의 그 뭐 당직자 의원들한테 이렇게 돈 봉투를 돌렸다 못다 그러는데 그것뿐이겠느냐? 그거 아니고 또 다른 쪽에 있는 데가 또 있지 않겠느냐? 뭐 일부의 그 민주당의 의원들은 그거는 점심값, 교통비, 뭐 차값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국민들의 아주 무차비 여론을 맞아놓는데요. 여튼지 좀 더 이 문제는 투명하게 검찰이 조사해서 좀 앞으로는 이런 그 정치 형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제가 뉴스에 보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민주당 야당이나 국민의힘 여당이나 정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돈도 아주 투명하게 법을 지키는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그 정치가 되어야 되고 정치인들도 당리당략에만 움직이는 그런 정치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여야가 옳은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합치가 돼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일방통행식인 그런 정치 스타일은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송 전 대표는 굉장히 고심 중이고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조기에 귀국하라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와 가까운 또 다른 지도부 인사도 통화에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도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송 전 대표가 당에서 귀국하라고 요구하자 알겠다 했다고 한다면서도 이게 당의 요구를 단순히 이해했다는 것이 뜻인지 따르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지만 기자회견을 하고 돌아온다는 건 확실하다고 했다. 이러한 전언을 종합하면 송 전 대표는 애초 예고한 대로 오는 22일 파리 현지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뒤 시간을 끌지 않고 귀국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송 전 대표는 그간 귀국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지난 19일 현지 시간 파리 경영대학원 앞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조기 귀국 여부 등에 대해 토요일 22일에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송 전 대표가 즉시 귀국해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총의를 모으면서 송 전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바가 있다. 기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인데 그쪽에 기자회견을 한다. 좀 제가 볼 땐 묘해요. 22일 날이 토요일 아닙니까? 그러면 왜 기자들이 쉬는 그날 할까? 금요일 저녁에도 해도 될 텐데 말이죠. 거기에 좀 무슨 꿍꿍이 내막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올 것 같으면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들어와서 거기서 뭐 얼마든지 뭐 자기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두고 봐야 왔습니다만 혹시 제가 볼 때는 기자회견을 하고 나는 여기 목적대로 여기서 7월까지 끝낼 학교 수업을 끝내고 나는 그때 가서 들어가겠다.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또 미루는 일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에, 변호사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겠죠. 고심을 하겠죠. 그러나 일단 이렇게 국민적인 국가의 큰 의혹의 문제가 터져 나오고 이게 녹취록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목소리가 다 뭐 생생히 다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도자였고 정치 지도자라면 이런 경우에 본인이 만든 일, 본인이 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세세한 문제를 사실대로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나갈 길이 아닌가. 정치 지도자의 할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주말 여러분들이 보람있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